그녀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내용에 따르면 이미 1차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있다는데요.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11월에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중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연말이 다가오고 뭔가를 결산하는 분위기, 아니면은 어떤 절기가 바뀌면서 심정이 좀 나태해진다든가, 혹은 자진 술자리 같은 그런 회동이 많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든지,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11월 달에 유독 어떤 형사 사건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11월의 괴담, 올해는 각별히 주의해서 더 이상의 괴담은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예가 틀리기였습니다.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기에 스타가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환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 사랑받던 스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한 팬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일단은 실망감이 좀 제일 크죠.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보여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팬들의 곁으로 돌아오는 스타들. 이르다. 불구속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팬들의 또 한 번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스타들의 민감한 복귀 문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복귀의 쟁점을 파헤쳐봅니다. 2002년 군복무 회피로 입국 금지를 당했던 가수 유승준. 시민권을 획득한 이유가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그런 절대 여론이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거에 그런 대해서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의 복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국내 복귀를 언급하며 다시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전히 대중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피했다는 게 좀 야비했다고 생각해요. 병역 비리로 이제 사건 일으킨 연예인들도 많은데 유독 좀 심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뜨거웠던 논란, 그 후유증은 복귀로까지 이어지면서 스타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복귀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G드래곤이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나서 대마초, 병역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는 스타들의 사건들. 많이 보던 분들인데 그렇게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 미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팬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 보면 약간 배신감 같이 들기도 해요. 이런 모습 자체가 기대만큼 실망감도 큰 법이겠죠. 논란 스타를 향한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의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공인이니까 그런 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스타를 단순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보다도 더 날선 잣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연예인은 공인일까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은 광대지. 사실 공인의 개념 안에는 포함될 수 없겠지만 단지 유명인으로 보기엔 그 영향력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기에는 사실은 좀 가혹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인 같은 마음을 갖고서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런 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기네들이 노력을 했으면. 저 강호동이는 이 시간 이후로 잠정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과연 대중들이 원하는 복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빨리 나오는 걸 보면은 충분한 자숙을 거쳤나 좀 그렇죠. 뭐 정해져 있는 시기는 따로 없지만 어느 정도 자숙 기간은 가지고 나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자숙과 반성의 형식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듯 보여 팬들로부터 두 번의 실망감을 안겨주는데요. 대중들이 원하는 건 진정성 있는 반성 후의 복귀죠.
조인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최민수 씨는 할리우드 진출까지 포기하며 2년여의 자발적인 자숙의 시간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 병역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남자 스타들은 입대를 통해 대중의 면죄부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면죄부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용서를 빌면 언젠가는 용서를 해주실 거라고. 이미 2번의 용서를 구했던 신정환 씨는 지난해 다시 한번 원전 도박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반면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논란 그 자체는 스타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동안 가슴이 까맣게 타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무죄 선고는 뭐가 없어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만 알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흥미를 잃은 사건이에요. 팬들 또한 사건의 진실과 오해를 가리는 올바른 판단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복귀 타이밍 과연 있을까요? 스타 역시 언젠간 본업인 연예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중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대중 정서가 그걸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서를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 대중들이 지금 내가 복귀할 만한 어떤 그 시점이 됐는가. 스타성, 사건의 수위, 사회적 분위기, 수많은 사건들이 얽혀있는 상황. 맥주. 성매매요. 마약.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비리. 성폭행 이런 건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판결은 명확하지만 대중의 용서는 보장되지 않은 스타의 죄와 벌. 복귀에 앞서 스타들의 적극적인 자숙과 반성이 따라야겠습니다. 네, 복귀 시기. 대중이 원하는 건 진정한 반성이 아닐까요? 네, 그 진정성이 느껴질 때 대중들도 마음이 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팬들도 마녀사냥적인 비난보다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엔젤라 킴. 네, 말 그대로 요즘 대세인 스타들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스타 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드라마 영광의 제인에서 요즘 미워할 수 없는 악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장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가 이장우 씨의 모든 매력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멋진 가을 데이트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진 그녀 김민희, 사라진 약혼녀를 찾아 헤매는 남자 이성균, 오로지 단서뿐입니다. 그 단서를 따라 추적하는 전직 형사 조성아, 그들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 연예가 중계에서 추적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궁금해요. 연예가 중계가 1984년도에 탄생됐는데요. 참고로 저는 1991년생입니다. 저보다 무려 8살이나 나이가 많은 연예가 중계, 그동안 아주 많은 스타들이 거쳐갔는데요. 1400회를 맞이한 연예가 중계가 준비한 특별기획, 연예가 중계와 만난 스타들. 과연 어떤 분들이 연예가 중계와 인연을 맺었었는지 지금 함께 보시죠. 궁금해요.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연예가 중계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1400회면은 몇 년이죠? 20년이 넘게 된 거네. 14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예가 중계가 1400회를 맞았습니다. 1400회 느낌이 안 오신다고요? 횟수로 무려 28년입니다. 한국 최초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으로서 스타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시간들 지금 만나보시죠. 1984년 연예가 중계 첫 방송입니다. 당시 담당 PD가 진행을 맡죠. 순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연예가 중계. 1400회 연예가 중계 역대 안방마님부터 살펴봅니다. 아름다운 여배우 이영애 씨. 벌써 12월이 시작이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당시 신인이었던 이영애 씨, 예능 프로 MC답게 발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새로운 파트너 전도연 다음은 16대 MC 전도연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김병찬 씨와 함께 새로운 연애 정보를 듬뿍 가지고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요.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은 자타공인 최고의 여배우 칸의 여왕이 되었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연예가의 화끈한 생생한 스타일이 소식을 돋보여